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엄마 아빠 공빠 공마입니다. 요즘 신문을 보기도 무섭고 뉴스를 보기도 무서워요. 안전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하철역 같은 데서도 칼부림 사건이 나고 이러니까 언제 어디서 우리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불안하다만 하지 말고 이런 사건을 좀 정확하게 알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래도 대비를 하고 어떤 점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지 우리 공친 여러분들과는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게 되었어요. 네. 이렇게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고 또 그게 반복되고 예고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면에 깔려 있는 게 그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거요? 법 집행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는 거, 범죄자들에 대해서 너무 느슨하게 처벌을 한다는 거, 그 반면에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정당 방해에 대해서 인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범죄자를 제압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경찰들도 그동안 그냥 수수방관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일이 많이 터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하는 소리가 이 범죄자들한테 대해서 총기 사용이라든지 테이저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사용하겠다. 아니 그럼 예전에 과감하게 사용을 안 한 거잖아요. 헛소리죠, 진짜. 미친 거죠. 깜짝 지금. 놀랐잖아요. 죽고 나서 무슨 뭐 그런 거 해봤자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네. 진짜 너무 답답합니다, 이게. 사례를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신문 기사를 보다가 열불이 터져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 칼부림 사건이 이어지기 전 이야기예요, 이것은. 올해 5월 말에 대전 동구에서 어떤 한 편의점 앞에서 편의점주가 30대인데 칼을 맞았어요. 70대 어떤 남자가 네. 술 먹고 이제 취해서 잠들어 있으니까 깨웠나 봐요. 네. 그러다가 그 와중에 이제 칼을 맞은 거예요. 네. 그런데 몇 달 있다가 얼마 전에 이 칼 맞은 사람한테 경찰이 상해 사건 피의자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거죠. 갑자기 피의자가 된 거예요, 지금? 네네. 그래서 발차기로 인해서 칼 든 사람을 제압을 한 거죠. 네. 그럼 살아야 되는데 내가 뭐 일단 어떡해. 칼을 맞고 나서 이 어떻게 계속 찌르려고 오니까 발로 차가지고 칼을 나를 못 찌르게 한 거죠. 네. 근데 이게 폭행죄로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도 답답하니까 이걸 이제 알린 거겠죠. 이런 진짜 무서워서 그냥 칼 맞고 죽으라는 소리잖아요, 지금. 아니 근데 이 사람이 왜 피의자가 됐다는 거죠? 피해자인데 계속해서? 그러니까 정당 방위에 대해서 네. 경찰에서 너무 적용이 깐깐한 거죠. 아니 정당방위라는 건 내가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나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건데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느슨하게 한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찾아보니까 네. 우리나라 형법 제21조가 정당방위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함께 보시게요. 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해하기 위하여 네.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네. 좋죠. 그렇죠. 잘 정한 거죠? 두 번째,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네. 이것도 당연한 거죠. 세 번째,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는 벌하지 아니한다. 네. 아, 칼 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진짜 공포가 아니라 내가 또 죽을 있다는 수도 그런 있다는 그런 상황이니까. 건데 당연하죠. 이건 형법 제21조 3항에 적용을 해서 더 말할 나위 없이 정당방위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문제가 없잖아요. 네. 법조항에 대해서는. 그런데 문제는 네. 경찰청에서 제시한 정당방위의 인정 범위라고 인터넷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네. 쌍방폭행 정당방위 처리 지침이라고 돼 있어요. 네. 내가 다른 사람 위해를 강하더라도 내가 나를 정당방위로 했다. 그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처리를 하겠다. 네. 그 지침이에요, 이게. 한번 알려줘 보세요. 첫 번째가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목적이어야 한답니다. 아니 그러면 만약에 우리 가족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럴 때 하는 건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법조항에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해하도록 돼 있는데 경찰청이 제시한 인정 범위에는 스스로를 보호하라고 돼 있고요. 갑자기 좁아졌어요? 네. 두 번째는 상대가 먼저 폭력을 휘둘러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칼 들고 이렇게 있는데 내가 칼을 맞아야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칼만 들고 있을 때는 그러면은 그게 정당방위가 안 된다는 거네. 세 번째는 상대가 폭력을 멈추면 나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나를 칼을 찌른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은 난 칼 맞고 가만히 있으라는 소리죠. 뭐가 이렇게 법이 이상해요. 네 번째는 나의 대응은 상대보다 지나쳐서는 안 된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위험에 처해서 같이 싸우고 있는데 그걸 정도를 어떻게 가늠을 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뭐 살살 봐가면서 하나?
다섯 번째는 내가 입은 피해보다 더 피해를 입히면 안 된답니다. 이거 좀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정당방위가 아니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전치 3주로 두드려 팼어요. 그럼 그럼 내가 딱- 방해하다가 잘못해서 전치 4주로 피해를 입히면 그럼 내가 갑자기 상해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되잖아요. 피의자가 갑자기 이래서 돼버리는 거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조항이죠. 여섯 번째는 전치 3주 이상은 상해는 안 된대요. 그럼 이 사람이 칼 들고 이렇게 하다가 내가 아까 그 사람처럼 한 대 맞았어요. 도망가고 싶은데 칼 맞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발로 차서 그 사람이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넘어져서 전치 3주가 넘어서 전치 4주가 됐으면은 나는 칼 맞고 방어를 했는데 폭행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피의자가 됐구나, 이분이. 예. 와, 너무 억울하겠는데요? 이게 뭔 일이야? 저는 이 판사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적용하는 판사들이 피의자들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게 처분하기 때문에 검사들은 거기에 따라서 기소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경찰들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기소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쭉쭉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경찰들이 법 집행을 애매하게 하고 몸살이면서 하는 거죠. 과감하게 못하게 하는 게 검사와 판사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할까? 우리나라의 현대사의 비극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가 일제 45년 거치면서 좀 완전히 왜곡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대로 이 해방되고 나서 판검사를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법조계를 주름잡고 있었다. 지금 이야기는 아니에요. 네. 예전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 문화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그 다음은 우리가 군사독재 시절을 거의 30년 이상 당했잖아요. 그 밑에서 법 집행을 하고 판결한 사람들이 판검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법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애매해진 거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아무튼 지금 이런 문제를 안고 어떤 어려움에 처하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문제네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어떤 식으로 됐냐면, 저는 안전하게 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직장, 도서관, 집 이 세 군데밖에 다니질 않아요. 술도 안 먹으니까. 저도 그래요. 뭐 술집 근처에 안 가지, 유흥가는 안 가지, 범죄와 연루될 만한 곳을 아예 가지를 않아요. 가지를 않으니 관심도 없고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그런데 왜 위험해야 결정적으로 돼?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차 타고 다니고 전철 타고 타고 다니고 다니고. 이러는데 거기에서 지금 위험해진 거잖아요. 너무 무섭네요, 갑자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이용해야 지금 칼 들고 설치는 이유가, 저는 우리나라 법 집행이 범죄인들의 인권이 소중하고 선량한 사람들의 목숨은 파리 목숨보다 못한 거죠. 되나? 우리의 인권은 선량한 사람들의, 보통 사람들의 인권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현상은 그렇기 때문에 칼 들고 설치는 거죠. 만약에 칼 들고 설치다가는 정당 방위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 이런다면 그 사람들이 칼 들고 설칠 수가 없어요. 그 주변 사람들 중에서 무술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형법 조항은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제3자의 법익을 해칠 경우에 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것을 공론화시켜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걸 적용한다. 그렇죠. 그리고 판사들도 양형 규정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칼 들고 설친다든지 생명에 위협을 한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정당 방위로서 제압을 해야 된다. 이걸 공론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대처할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호신용 뭐라도 사든가 뭐 그럼요. 그런 거밖에 더 있겠어요. 예.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 빼기도 힘들어요. 내 가방 안에 있더라도 언제 칼 들고 오는데 가방에서 빼서 그걸 하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궁금한 게, 공파님, 우리 가까운 나라들은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까운 나라라고 하면은 네. 일본이죠. 일본이나, 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가 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판결을 하나요? 제가 몇 가지 케이스를 찾아보았는데, 거기에서는 검사도 구형을 높게 하고요. 판사도 거기에 맞춰서 판결을 높게 합니다. 한 건의 경우에는 보니까 검사는 20년 구형을 했는데 판사가 19년형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칼부림 사건 비슷한 칼부림 거예요. 살인 미수죠. 그리고 한 건은 검사가 25년 구형했는데 판사가 23년형을 선고를 했어요. 그럼 거의 그대로 선고를 한 거잖아요. 칼 들고 설쳤다가는 자기가 사람을 목숨을 해하지 않더라도 평생 못 나온다. 설친 것만으로도 한 20년 산다, 네, 이거네요, 결론이.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럼 어떤 건가요?
우리나라는 너무 관대하죠. 그러다 중간에 또 나오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한 예를 보고 뭐 너도 나도 지금 칼부림을 하겠다고 막 예고를 하는 그런 쉽게 상황이잖아요. 이야기하면 법이 너무 느슨하다는 걸 범죄자들이 아는 거예요. 범죄자의 인권이 더 소중하다니까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형제 집행을 하는 나라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사형제는 있지만 이미 집행을 안 한 지가 몇십 년 돼요. 그게 사형제가 없는 나라예요. 범죄자의 인권이 더 소중하지 우리 선량한 사람들의 목숨은 파리 목숨보다 못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뭐 진짜 안전하기는커녕 굉장히 위험한 나라가 되겠어요. 내가 볼 때는 관광객들도 엄청 안 올 것 같아요. 이런 뉴스가 지금 전 세계 탑뉴스로 엄청 돌 텐데 누가 오겠어요? 겁나서 안 오지. 우리 살고 있는 우리도 불안한데 관광으로 뭐 오겠어요?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칼부림 사건도 중요한데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사기죄. 사기죄는 저는 살인 미수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그렇고 음주운전. 음주운전도 저는 살인 미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음주운전도 우리나라는 정말 관대해요. 정치인들 중에서도 보면 음주운전 몇 범이 나오는지 몰라요. 한두 명이 아니죠. 진짜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은 한 번에 인생이 끝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진짜 한 20년 이상은 사회랑 격리를 시켜야 된다고. 그래야 보통 사람들도 술 먹고 운전대를 안 잡죠. 근데 워낙 관대하니까 술 먹고 운전하잖아요, 전부 다. 운전하고 뭐 3범까지도 나와가지고 정치를 다 뭐 우두머리까지 하고 있는데. 일단 정치인 중에서 음주운전 경력이 있다. 이런 사람은 완전 매장을 시켜야 되고요. 근데 뽑지를 말아야 되는데 그게 우리 일반인들도 관대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두 번쯤 뭐 실수, 헛소리. 그리고 나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판사들이 술 먹고 범죄를 저지르면은 왜 심신미약으로 그렇게 관대하게 처리를 해요? 술 먹고 범죄를 저지른 놈들은 더 가중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자꾸 흥분했어요, 오빠님. 네. 그 우리가 할 일은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법을 쉽게 적용을 하고 이런 사람들 법을 위반하고 법을 관대하게 자꾸 하려고 하는 사람들, 범죄자의 인권을 위해서 나라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정치에서 배제를 시켜야 돼요. 그렇죠. 절대 찍으면 안 된다는 거죠. 투표를 그래서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기죄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이것은 이 정치하려는 사람들한테 공통 질문으로 전부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기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지, 음주운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처벌을 해야 될지, 이 두 가지 조항은 청문회를 거친 다음에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어요. 일단은 사실은 답답한데 네. 각자 도생, 진짜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현재로서는 각자 도생밖에 없고 투표를 잘해야 된다. 그런 인간들을 절대 뽑으면 안 된다. 두 번째는 그래도 호신 스프레이는 사야 되겠다. 저희가 오늘 내린 결론 둘이서 막 흥분하고 무섭다고 얘기하다가 아 영상으로 찍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결론으로 내린 건 호신용 스프레이라도 사야겠다 이거가 결론이네요 오늘. 네. 공친 여러분들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번 찾아보시고요. 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점점 무서워지고 두려워지면 안 되는데 그죠? 이러다 정말 다 떠나겠어. 그래서 정말 저는 우리나라가 안전한 나라다 생각을 하고 저희가 외국 공부를 하면서 게이티드 커뮤니티 공마님은 동남아 살다 오셔서 알고 저희가 여행을 좋아해서 가보면 거기는 가드가 다 지키고 있잖아요. 게이티드 커뮤니티. 그만큼 이제 위험한 나라고 또 이제 안전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 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진짜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 저는 또 그 속에서도 발견한 건 우리 실버타운이 지금 게이티드 커뮤니티 아닐까요? 그렇죠. 예. 빨리 실버타운에 들어가야 되겠다. 정말 진짜 네. 간절합니다. 저는. 네, 그런 빨리 생각을 그날이 하게 오기를. 됐어요. 네. 빨리빨리 들어가야지. 60 되자마자 바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저희 공치님들이 좀 보시고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법을 집행하거나 또 법을 만드시는 분들도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참 우리나라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이 우리나라가 점차 무서워지고 이렇게 범죄가 만연해지는 그런 나라가 된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오늘 공파님은 많이 흥분하셨고요. 저는 죄송합니다. 걱정만 많이 했는데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의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은 좀 변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제가 흥분해서 죄송하고요. 노후에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일들은 없어야죠. 네. 그래도 재밌게 살아야 되니까 흥분을 가라앉히고 긴 영상 우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의견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